5차 발사 이후에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다음 비행에서 두 단계를 모두 잡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 후 스페이스X는 더 크고 강력한 버전의 스타쉽으로 비슷한 임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많은 장거리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타쉽 프로젝트의 미래와 인류의 우주 탐험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롭고 더 강력한 발사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인식한 머스크는 스타쉽이 안전하게 발사되고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기반을 약속하는 발사대의 미래에 대해 대담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앨런 머스크가 공개한 내용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비전은 어떻게 현실화될까요? 스타쉽 V2 개발과 1000톤의 추력을 향한 길. 최근의 비행에서 발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젓가락 메커니즘이 슈퍼 헤비를 성공적으로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타쉽의 상승을 지원하는 데 있어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워터 딜루지 시스템도 잘 작동하여 열과 압력을 줄여 발사대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궤도 발사 마운트, 줄여서 OLM과 ShipQD와 같은 다른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사 후 이미지를 보면 OLM 다리와 보호벽이 여전히 그을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발사에서도 발생했던 문제이므로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스타쉽이 생성하는 엄청난 출력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성능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슈퍼 헤비 부스터에 3개의 랩터 엔진이 장착되어 최대 이륙 추력은 7,590톤에 달하며 이는 약 3.5톤의 이륙 추력을 가졌던 나사의 전설적인 세턴 V의 2배에 달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큰 능력을 갖춘 발사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는 새 발사대가 이미 세턴 V달 로켓보다 거의 3배 더 강력한 1000톤 추력 버전에 맞게 설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스페이스X는 세턴 V보다 3배 더 강력한 스타쉽 버전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더 강력한 발사 패드가 필요하며 이는 현재 스페이스X가 건설 중인 발사 패드 B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드 A와 달리 패드 B는 OLM과 그 아래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OLM은 정사각형 구조의 이동식 시스템으로 개보수가 용이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어 지속적인 발사 작업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초점은 아래에 설치된 화염 트렌치 시스템에 맞춰질 것입니다. 패드 A에 사용된 육각형 강판과 달리 순행식 강판은 몇 번의 비행만으로 마모가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OLM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플레임 트렌치 시스템은 메시 시험장에서의 테스트에서 볼 수 있듯이 뛰어난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열과 압력을 패드에서 멀리 보내는 시스템이 단순히 흡수하는 시스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염두에 두고 스페이스X는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디자인을 최적화하는 것 외에도 더 튼튼한 소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콘크리트와 강철 프레임은 장기간 사용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고 손상 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화염 트렌치용 보조 보호층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머스크가 밝힌 대로 새로운 스타쉽에는 완전히 개선된 엔진이 필요합니다. 1000톤 이상의 추력을 달성하려면 각 랩터 엔진의 추력이 330톤에 달해야 합니다. 3개의 엔진이 장착된 이 버전은 최대 90톤의 추력을 낼 수 있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이스X는 이를 꾸준히 늘려야 할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개발 여정에서 중요한 첫 번째 이정표는 새로 도입된 랩터 3 엔진을 탑재한 스타쉽 V2의 대비가 될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공개된 이 엔진은 해수면에서 280톤의 강력한 추력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향상된 출력으로 스타쉽 V2는 약 940톤의 최대 이륙 추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스타베이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에서 스페이스X는 V2의 추력을 약 84톤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안전과 성능 신뢰성을 우선시하기 위해 초기 발사 시 엔진이 최대 용량 이하로 작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안정적이고 통제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테스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이미 성능의 한계를 더욱 뛰어넘을 수 있는 스타쉽 V3의 개발에 대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버전이 잠재적으로 1000톤의 획기적인 추력에 도달할 수 있다고 암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단순히 엔진 수를 늘리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랩터 엔진을 대폭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랩터3는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1000톤의 추력에 도달하려면 설계를 대폭 수정하거나 극한의 출력을 처리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야 합니다. 머스크의 발언은 차세대 추진 기술을 개발하려는 스페이스X의 계획을 조기에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 VU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S-33은 거의 완성되었고 S-34 노즈코는 이미 메가베이2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타입은 내년 초에 발사될 예정인 8번 시험 비행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0톤 추력 버전은 아직 출시 일정이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스타쉽을 개발하려면 엔진 기술, 제로, 디니브리의 상당한 발전이 필요합니다.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V3 스타쉽은 달, 화성 및 그 너머로 향하는 행성 간 임무를 위한 스페이스X의 장기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가속화된 발사대 개발과 향후 요구사항, 그러나 모든 것이 매우 급박하게 진행될 것이며 스페이스X는 이러한 버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사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발사 타워 B는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발사대를 위한 OLM과 플레임 트렌치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건설 마감일은 내년 1월 25일입니다. 이는 우주선 구투의 발사 일정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이 완료된 후 이 발사대는 첫 번째 V2 발사에 사용되기 전에 몇 달 동안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발사에 성공하면 스페이스X는 머스크가 언급한 1000톤 추력 버전을 충족하도록 발사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의 기존 시스템을 언급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플로리다 발사대의 OLM은 몇 달 전에 폐기되었으며 곧 발사대 B와 같은 새롭고 강력한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플로리다에 대한 발사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업그레이드된 우주선은 높이 150m의 반메가뉴턴 또는 1500톤의 추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시스템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발사대 건설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발사 타워를 단 한 달 만에 건설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OLM 시스템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스페이스X가 대호 많은 경험을 쌓으면 향후 발사대에서 건설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가 여러 개의 강력한 발사 타워 건설을 고려할 때이기도 합니다.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스타베이스와 발사장 모두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몇 년 안에 25회, 더 먼 미래에는 수천 회를 목표로 점점 더 많은 발사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타워가 필요할 것입니다. 스타쉽과 슈퍼 헤비 모두 여러 개의 발사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획 임무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확장은 스타베이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플로리다도 하나의 타워로는 연간 최대 44회의 스타쉽 비행 빈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더 강력한 발사대의 미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댓글을 달아 스페이스X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스페이스X의 개발 여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앞으로 스타쉽이 수행할 중요한 여정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스페이스X가 연료 보급 시스템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장거리 여행에는 엄청난 양의 연료가 필요하며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스타쉽의 유조선이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발사대를 여러 개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는 약 2년 후에 있을 아르테미스 3호의 발사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5차 발사 후 빌 넬슨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아르테미스를 타고 달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해 달의 남극 지역과 화성 등 앞으로 다가올 대담한 임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감사합니다. 인류를 달로 돌려보내는데 나사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신호명은 나사와 스페이스X의 공동의 결의를 강조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중국보다 먼저 달로 돌아가
그곳에 연구 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화성이 다음 목표가 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향후 10년간 화성에 100만 톤을 보내기 위해 각각 200톤의 페이로드를 싣고 최대 10번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최초의 우주선을 화성에 도착시키고 향후 4년 이내에 인간이 화성에 착륙하며 약 50년 이내에 화성 도시를 건설하는 등 야심찬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념비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더 강력한 스타쉽이 필요하며 이는 더 강력한 발사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타쉽의 진행 상황 5호에서 부투호 그리고 그 이후 5번 비행은 스페이스와 스타쉽에게 많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임무가 곧 시작될 것이며 모든 것은 놀라운 성능의 발사대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발사대만이 우리의 거대한 로켓을 들어 올려 불가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으며 스페이스X가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스페이스X의 빠른 개발 여정을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한 가지는 바로 속도입니다. 혁신의 속도, 실행의 속도. 이러한 속도의 원동력은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끊임없는 추구에 있습니다. 슈퍼 헤비 부스터의 성공적인 포획 이후 스페이스X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새로운 버전의 스타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각 버전은 이미 인상적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포획 메커니즘부터 획기적인 디자인까지 스타쉽의 다음 진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최근의 시험 비행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S-30 프로토타입은 플라이트 파이어의 성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인상적인 발전을 보여주었지만 최첨단 기술이 늘 그렇듯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세대 스타쉽에서는 정확히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근 시험 비행에서 S-30 프로토타입은 B-SEPD 부스터와 함께 작동하는 하이번 비행선의 성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열차폐 시스템의 개선 덕분에 S-30은 대부분의 여정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여 향후 완전한 포획 시도에 대한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첨단 기술이 그렇듯 극복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행이 끝날 무렵 플랩 조인트에 화상이 발생했지만 이전 테스트보다는 덜 심했습니다. 이는 설계 업그레이드가 이미 유익한 것으로 입증되었지만 여전히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버전 1 프로토타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현재 설계를 대폭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포함될 V2 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차세대 버전에 대해 말하자면 위 프로토타입은 이미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13과 S-30보다를 필두로 몇 가지 흥미로운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한 가지 영역은 전방 플랩입니다. 머스크는 한동안 이러한 조정에 대해 암시해왔고 이제 드디어 그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V2 프로토타입 중 첫 번째 모델인 S-33과 S-34는 이미 생산되었으며 특히 앞쪽 플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디자인 변경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머스크는 2021년부터 이러한 변화를 예고하며 향후 출시될 스타쉽 버전에서는 전방 플랩이 더 작고 더 기울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플랩 디자인은 이후 V1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플라이트 4에서 플랩에 문제가 발생한 후 이 디자인 수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머스크는 새로운 버전의 스타쉽은 전방 플랩을 뒤로 이동시켜 신뢰성, 제조, 이용성, 탑재량, 궤도 진입 능력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머스크는 고열이 발생하는 극초음속 비행 단계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180도 방향에 대해 더 많은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방 플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더 작은 플랩 디자인은 스타쉽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행 중 기동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이 새로운 디자인이 제공하는 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V2 전방 플랩은 훨씬 더 작아져 항법 및 하강 시 중요한 플립 기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적 공기역학적 요구가 줄어든 반면 이 디자인은 비행 중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제조를 간소화하여 운영 유연성을 높입니다. 모양 측면에서는 플랩의 가장자리를 조정하여 공기역학적 영향을 개선했습니다. 플랩의 위치는 기체 상단에 더 가깝게 이동하여 최적화되어 비행 중 방향 제어가 향상되었습니다.
플랩이 180도 대칭으로 배치되었던 이전 디자인과 달리 새로운 구성은 플랩을 약 3배 140도로 기울였습니다. 재사용성 및 보호를 위한 우주선 업그레이드. 이러한 위치 변경은 대기권 재진입 시 더 나은 보호 기능을 제공하여 매번 비행에서 관찰된 것과 같은 손상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타쉽의 가장 민감한 시스템 중 하나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모두 개선하여 향후 비행을 더욱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개선된 것은 플랫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는 조인트와 열 차폐막과 같은 중요한 부분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재진입 시 우주선을 보호하고 우주선의 수명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플랩과 우주선 사이의 조인트가 최적화되어 그 효과는 유지하면서 크기는 더 작아지고 충격력은 감소했습니다. 한편 업그레이드된 열 차폐막은 재진입 및 최근 테스트에서 우주선을 보호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우주선이 극한의 우주 환경을 견디고 지속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으려면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이스X가 이러한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비행 후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스타쉽의 완전한 재사용성을 달성하는 것은 스페이스X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이번 업그레이드는 그 목표를 향한 다음 단계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스페이스X는 미래를 위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버전의 거대한 로켓을 암시하면서 스타쉽 이정의 개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모델보다 지름이 2배나 큰 이 거대한 우주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여행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X에 대한 대화에서 머스크는 2009년에 처음 공개했던 더 큰 규모의 스타쉽에 대한 아이디어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니들은 현재 스타쉽의 직경 9m의 2배인 18m의 직경으로 거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큰 로켓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차세대 시스템은 지금까지 계획된 로켓 컨셉 중 가장 큰 로켓 중 하나로 여겨지던 나사의 시 드래곤보다도 왜소할 것입니다. 스타쉽 2등의 장점은 특히 화성 탐사를 위한 탑재체 용량과 효율성 측면에서 기념비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머스크는 화성에 대량의 화물을 보내려면 향후 10년간 수천 번의 비행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스타쉽 시스템은 그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더 많은 페이로드를 싣고 더 적은 횟수로 비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거대한 로켓을 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정도 규모의 로켓을 제작하려면 특히 엔진 출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스페이스X가 랩터 엔진을 계속 개선함에 따라 차세대 스타쉽은 우주 탐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타쉽 두성을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현재 랩터2 엔진이 부원 프로토타입을 구동하고 있지만 향후 버전에서는 더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는 랩터3 엔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타쉽 투어도 크기의 로켓에는 훨씬 더 강력한 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미 향후 엔진 업그레이드를 통해 엔진당 추력을 30톤까지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엔진이 33개라면 총 추력은 1000톤을 넘어설 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엔진 수를 더 늘리기로 결정하면 추력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여 스타쉽 2호의 행성 간 여행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스타쉽 진공 버전도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장시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성능이 차세대 스타쉽에 충분할까요? 그렇다면 스페이스X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프로토타입을 개선하든 거대한 차세대 로켓을 만들든 스페이스X의 우선순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재사용성을 향한 길과 스페이스X의 미래, 완전한 재사용성 마스터하기. 현재 버전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혁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2단계를 모두 잡는 데 성공한다면 새로운 발사대는 스태킹, 벌서, 착륙 작업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높이가 엄청나게 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사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래의 스타쉽 발사의 엄청난 규모와 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의 경이로움이 될 것입니다. 스타쉽 이정이 화성 탐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에 다시 착륙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그 규모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스페이스X는 현재 B1 버전으로
완전한 재사용성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테스트 쌍인 에스판지밀 B13과 에사미티우 빛보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V1 프로토타입을 사용해 이르면 내년에 스타쉽을 발사할 수 있다고 암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단 2대의 V1만 남은 스페이스X는 궁극적인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티십 잡기. 머스크는 이르면 내년 초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완전한 재사용성을 향한 스페이스X의 여정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이 중요한 테스트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스페이스X가 V2에 계획된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지 않은 V1 프로토타입으로 캐칭 시도를 계속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답은 다음 개발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열 차폐막과 같은 중요한 시스템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설계가 모든 테스트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스페이스X가 V2 모델을 개선하고 완전한 재사용성에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다음 큰 도약은 빠르면 6번 또는 7번 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행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성공적인 테스트는 우주급유, 달 탐사, 궁극적으로는 화성 여행 등 더 야심찬 목표를 향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에피소드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우리는 우주 탐험의 새로운 시대라는 놀라운 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술 개발 및 업그레이드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련의 획기적인 임무와 놀라운 업그레이드, 그리고 로켓 과학의 전례 없는 발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타쉽 V2,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스타쉽 2, 더위 이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는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스페이스X가 전례 없는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셨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영상이 흥미롭고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더 많은 업데이트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더 많은 것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